안녕하세요. 가을은 맛있는 쪽파를 직접 키워 김치나 요리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가을 쪽파를 성공적으로 심고 튼튼하게 키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초보 농부님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파종 시기부터 종구 준비, 밭 만들기, 심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영양제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을 쪽파 재배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파종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을 쪽파는 보통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 사이에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쪽파의 생육이 현저히 부진해져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일찍 심으면 쪽파구가 불필요하게 비대해져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쪽파는 사실 휴면기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재배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로 김장용 쪽파를 목표로 재배할 때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파종하여 10월이나 11월경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8월은 쪽파 파종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황금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맛있는 쪽파를 수확하기가 어렵답니다. 따라서 기상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이 시기 안에 파종을 마치는 것이 성공적인 쪽파 농사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종구 준비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쪽파 종구를 준비해야겠죠? 건강하고 우량한 종구를 선택하는 것이 튼튼한 쪽파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종구를 고르실 때는 알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윤기가 흐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썩거나 병든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개당 5지 이상의 큰 종구가 수확량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작은 종구보다 초기 생육이 왕성하고 뿌리 활착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구는 심기 전에 23개씩 조심스럽게 쪼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쪼개지 말고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구 소독인데요. 소독 과정은 병해충으로부터 어린 쪽파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벨레이트 티 수화제 500배액과 디메토 유제 1000배액을 섞은 혼합액에 종구를 약 1시간 정도 담가둔 후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종자 전염성 질병이나 토양, 해충으로부터 쪽파를 보호하여 초기 생존율과 건강한 생육에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해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철저한 종구 소독이 곧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종구를 준비했다면 쪽파가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밭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쪽파는 배수가 매우 잘 되고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며 토질이 비옥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을 만들 때는 파종하기 최소 30일 전에 1제곱미터당 약 23kg의 잘 부숙된 퇴비와 원유용 복합비료 300지를 넉넉하게 넣어 흙과 잘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보수력을 개선하며, 복합비료는 쪽파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쪽파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소질 비료는 잎과 줄기 성장을 촉진하고, 인산질 비료는 뿌리 발달과 꽃눈 형성에 기여하므로 이 두 가지 성분이 고루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와 석회는 씨 쪽파를 심기 최소 2주 전에 미리 뿌려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하고 밭의 산도를 조절합니다. 밑거름은 심기 1주 전에 뿌린 다음 밭을 깊게 갈고 흙을 곱게 골라줍니다. 밭을 갈아엎으면서 흙 속의 공극을 확보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쪽파 뿌리 발달에 유리합니다. 밭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너비 15만 180cm의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흑색 유공 필름이나 투명 필름으로 덮은 다음 씨 쪽파를 심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양 수분 증발을 막아주며 지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쪽파의 초기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을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부터 쪽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노지 재배를 할 계획이라면 너비 10만 120cm의 두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밭을 만들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토양 살충제 살포입니다. 15약 300평당 45kg 정도의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여 해충, 특히 고자리파리 유충으로부터 쪽파 뿌리를 보호해주세요. 고자리파리는 쪽파의 뿌리를 갉아먹어 작물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해충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살충제는 밭을 갈기 전에 뿌려 흙과 고루 섞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쪽파를 심을 시간입니다. 종구를 심을 때는 쪽파가 충분히 햇볕을 받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 사이 간격을 20cm 정도로 유지하고 포기 사이는 1015cm 간격으로 심어주세요. 이 간격은 쪽파가 충분히 성장할 공간을 제공하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구의 크기에 따라 심는 개수가 달라지는데 큰 종구는 1개씩, 작은 종구는 23개를 붙여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밀식하면 경쟁이 심해져 쪽파의 생육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23cm가 적당하며 씨 쪽파의 상부에는 약 2.5cm 정도 흙으로 덮어줍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늦게 올라오거나 올라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 활착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심은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흙과 종구가 잘 밀착되도록 합니다. 이제 쪽파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잘 관리해주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쪽파는 생육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파종 초기에는 수분 공급이 원활해야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싹이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파종 후 잎이 34개 정도 나왔을 때 첫 번째 웃거름 추비를 줍니다. 이때는 질소 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주어 잎과 줄기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는 횟수를 늘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습은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을에 쪽파를 수확하여 뿌리 부분이 흰 쪽파를 선호하신다면 생육 중기에 흙을 북돋아주는 북주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북주기는 쪽파의 흰 부분을 길게 만들고 쓰러짐을 방지하며 뿌리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봄에 수확할 계획이거나 녹색잎을 주로 활용할 것이라면 북주기를 얕게 하여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웃거름은 쪽파의 생육 상태와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확 전에 너무 강한 웃거름을 주면 쪽파의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수확 한두 주 전에는 웃거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쪽파 뿌리는 매우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뿌리가 손상되거나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료를 줄 때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포기 주변에 조심스럽게 뿌려주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 비료 성분이 희석되어 토양 속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면 시비는 영양분을 잎에 직접 뿌려 흡수시키는 방식인데 쪽파의 생육이 부진하거나 특정 영양소 결핍 증상이 보일 때 빠르게 영양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전착제 계면 활성제와 함께 사용하면 영양액이 잎에 고루 퍼지고 흡수율을 높여 영양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는 주로 미량원소 결핍이나 생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병해충 관리는 쪽파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해충은 바로 고자리파리 유충입니다. 이 유충은 쪽파의 뿌리 부분을 갉아먹어
작물 전체를 시들게 하고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특히 4월경에 고자리파리의 산란기가 시작되므로 가을 파종 전 밥 만들기 단계에서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쪽파 생육 중에도 주기적으로 밭을 관찰하여 고자리파리 피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쪽파 잎이 시들거나 뿌리 부분이 썩는 듯한 증상이 보이면 고자리파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때는 친환경 방제제나 해당 해충에 효과적인 농약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방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뿌리 부분을 갉아먹는 다른 애벌레들도 쪽파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밭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해충 예방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주기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수확의 순간입니다. 쪽파를 직접 키우는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죠. 쪽파는 파종 후 약 40일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간이며 재배 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충분히 크고 잎 길이가 길어진 것부터 순서대로 수확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수확해서 신선한 쪽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직접 키우는 쪽파의 큰 장점이죠. 한 번에 모두 수확하기보다는 필요한 양만큼만 뽑아서 사용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쪽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쪽파의 건강한 성장과 병충해, 저항력을 높이는 데 영양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밑거름과 웃거름 외에도 쪽파의 생육 단계에 맞춰 액비나 미량원소,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쪽파의 수확량을 늘리고 잎의 색을 더욱 선명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 미량원소가 함유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연면 살포해주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미량원소들은 쪽파의 생리 활성을 돕고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쪽파 전용 영양제나 작물 활성제가 나와 있으니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쪽파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충해 방제와 함께 꾸준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해주어 쪽파가 스트레스 없이 최적의 조건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맛과 품질이 뛰어난 쪽파를 수확하는 데 기여합니다. 쪽파는 대파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아주 매력적인 향신 채소입니다. 파전, 김치, 무침 등 어느 요리에 넣어도 그 향긋함으로 음식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쪽파는 다소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직사광선이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라면 사계절 내내 키울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텃밭이나 미니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 올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쪽파로 가족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신선한 쪽파로 만든 요리는 그 어떤 재료보다 깊은 맛과 향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쪽파 파종부터 영양제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잘 숙지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풍성하고 맛있는 가을 쪽파를 성공적으로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우는 기쁨과 수확의 보람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실용적인 농업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